효빈아, 우리 이혼하자. 뭐? 너 지금 어차피 퇴원하고 친정집이 베리어풀이라서 거기서 지내잖아. 그대로 안 들어와도 돼. 이 집도 빼기로 했거든. 아니, 잠깐만. 친정에 와 있는 건 우리 집 구조가 휠체어 타고 지내기에는 조금 불편한 구조라서 잠깐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베리어풀이 집 찾아서 이사 가기로 얘기했잖아. 몰라, 귀찮아. 왜? 물론 네가 휠체어 생활하게 된 건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나를 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감사하긴 하지. 근데 혼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친정집이 베리어풀이라는 건 과거에 휠체어 생활을 했던 가족이 있었단 소리잖아. 맞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그때 휠체어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을 리모델링 했다고 들었어. 그니까 그 말인즉 지금까지 휠체어 타는 사람 케어를 안 해본 나보다 네 가족들이 널 더 잘 돌봐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 어? 그 생각을 하니까 난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떡해. 이래봬도 나 지금 꽤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런 타이밍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것도 마찬가지야. 뭐?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배려하고 동정해달란 듯한 그 태도도 싫어. 무슨 말이야? 어느 쪽이 되었든 너랑 결혼생활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줘. 그럼 이만. 안녕, 오랜만이네. 갑자기 뭐야? 벌써 3년 만이네. 의외로 시간 빠르다. 그치? 무슨 용건인데? 알려줄 게 있어서 카톡했지. 뭔데? 나 재혼하게 됐어. 그렇구나. 그래, 축하해. 고마워. 그게 다야? 어? 그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전처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인데 알고 있어? 솔직히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을 딱히 안 해봐서 차단하는 걸 까먹었던 건데, 용건 다 말했으면 이제 연락하지 마. 와, 진짜 연락을 해보길 잘했네. 무슨 소리야? 너 아직 나한테 미련 있지? 뭐? 그거야 그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연락해줄 줄 알았지? 진짜 단순하다니까.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그게. 됐고, 연락하지 말라고. 진짜 민폐야 그거. 내 약혼자의 아버지가 기업 사장님이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다 그때 이혼했기에 가능한 거라고. 장애인 아내를 케어하면서 사는 인생을 빠져나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뭐 하자는 거야? 부러워? 하긴 그렇겠지. 휠체어 신세다 보니까. 설마 그걸 말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어? 휠체어 타고 다니면 좋은 사람도 못 만난다고?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남의 인생 함부로 논하지 말지. 뭐야, 화났어? 말 좀 골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래. 누구든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래, 계속 질투나 해. 아, 맞다. 결혼식에 불러줄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직접 보면 나에 대한 미련도 끊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미 미련 따위 손톱만큼도 없어. 그럼 너네 본가로 청첩장 보내줄게. 필요 없어. 가지도 않을 거고. 또 때 쓴다고 안 오겠다고 하겠지만 난 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꼭 와야 된다. 필요 없다니까. 야, 효빈아, 너 그렇게 안 온다 하더니 결국 왔더라. 아까 신부 대기실에서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여자를 창문 너머로 봤거든? 아직도 미련 남은 거 맞네. 안 온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뭐야 이게. 너 들어갈 자리도 없을걸? 축의대 맡긴 친구한테 휠체어 탄 여자가 오면 전처니까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해놓길 잘했네. 방금 전에 딱 보고 쫓아냈다고 연락 왔어. 빨리 집으로 꺼져. 계속 혼자 뭐라고 떠드는 거야? 꺼져. 빨리 꺼지라고. 난 애초에 간 적도 없어. 어? 내가 분명 안 간다고 했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그게? 뭐? 아니 그럼 창문 너머로 보였던 휠체어 탄 여자는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뭐야! 야, 너 헷갈리게 하지 마! 갑자기 뭐야 또? 어제 넌 줄 알고 쫓아낸 여자가 내 와이프 절친이라잖아.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쫓아내는 바람에 와이프가 화나서 지금 이혼까지 하게 생겼어. 애초에 네가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리고 그 아내 친구분은 신부 측에서 초대한 사람 아니야?
초대한 하객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식장에도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를 해야 할 거고, 신랑인 너한테 정보 공유를 안 해줬을 리가 없지 않아? 네가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까먹었나? 아니 그게 설마 결혼식 준비를 아내분한테 그대로 다 떠맡긴 건 아니지? 아니! 하긴 너는 한번 귀찮다고 생각한 일은 아무리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상한 핑계나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이긴 하지. 뭐가? 내가 실수 조금 했다고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봐! 너 나한테 미련 남은 거 맞구만 뭘! 그럴 리가 있겠어? 분하면 걸어보든가. 나처럼 재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구나 참. 본가에서 휠체어 타고 부모님한테 민폐 끼치면서 연애도 못하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야. 그때 이후로 열심히 재활해서 많이 회복했어. 뭐? 이대로 재활을 계속하면 걷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래? 당시에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뭐? 진짜? 의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혼한 거구나? 그랬었나? 그리고 지금 네 아내분이 이렇게 전해달래. 너 진짜 쓰레기구나. 당장 이혼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분이 내 얘기를 들어보려고 나를 찾아오셨거든. 진짜? 내가 이혼한 경위를 처음으로 듣고 깜짝 놀라셨어. 당연한 얘기지만 어제 친구분한테 그랬던 것도 엄청 화나 있는 상태야. 지금 당장 그쪽에 갈 거니까 얼른 이혼서를 작성해 놓으라더라. 오래 기다렸지 효빈아. 이제 슬슬 다시 재혼해줄게. 뭐? 이건 뭐 불륜 같은 게 아니니까 안심해도 돼. 이제 이혼했으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혼 2번 한 꼴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전처였던 너랑 재결합하면 그게 그거잖아. 심지어 이제 휠체어도 안 타도 되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번에 이혼하면서 결혼식 비용이랑 위자료까지 청구당했거든? 이게 다 합해서 5천만 원이니까 이건 네가 다 내줘. 너네 집 잘 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럼 내일 바로 너네 집으로 갈 테니까 혼인신고서만 준비해놔줘. 그거 알아? 뭐? 나 이미 재혼했어. 뭐라고? 나 재활하는 거 도와준 물리치료사랑 결혼했다고. 너한테 차갑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준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야. 금시초문인데? 이혼한 인간한테 그걸 말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 아니, 나는 말해줬잖아. 그런 걸 말해줘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거든?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건데? 이제 이혼 딱지 2번이나 붙어서 또 재혼하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전부 자업자득이라는 것 좀 깨달아. 뭐?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랑 결혼해줄 여자가 있으면 다행이고. 잠깐만! 그럼 안녕. 전 남편이 제게 굳이 결혼을 보고한 이유는 저랑 이혼할 때 주위에서 자기를 구해주려다가 다친 전처를 돌보는 게 싫어서 버린 남자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제게 전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 결혼식에 찾아온 전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든 그런 오명을 지우려고 한 거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결혼식에서 저지른 일만 해도 충분히 도가 지나친 일이었는데 라고 하시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앞으로는 친척들과 합심해서 감시체계를 만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게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내야 할 돈을 전부 다 내고 나면 절연할 생각이라고 하시니 앞으로는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듯합니다. 누나,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진짜? 너무 잘됐다. 우리 정우가 드디어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어떤 친구야? 누나 너무 궁금하다. 예쁘고 애교가 많아. 그렇구나. 진짜 잘됐다.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누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남편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어찌어찌 하겠는데 혹시 결혼하는데 필요한 부모님 역할을 누나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엄마처럼 여자친구 필요한 것 좀 챙겨달라는 거지? 부탁 좀 할게. 우리 남매 사이에 뭐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당연한 거지. 우리 정호 결혼하는데. 고마워, 누나.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기쁘다. 누나가 도울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다음에 데려와서 정식으로 소개시킬게. 안녕하세요, 은희씨. 누구세요? 저는 정호 누나 고정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무슨 일로? 정호한테 결혼 이야기 들었어요. 우선 결혼 너무 축하해요. 네. 결혼같이 이런 큰 결정사에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은희 씨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자리를 대신해 은희 씨랑 정호 결혼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줄까 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저희 쪽에서 해야 할 일이나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어려워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금전적으로요? 금전적으로나 준비사항 같은 거요. 정호가 남자라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많이 신경 쓸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의논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언제든 편하게 말해요. 부모님 두 분 돌아가시면서 다행히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네. 그거 누나분이랑 딱 반반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때 저도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정우가 제 쪽으로 조금 더 양보를 해줬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럼 그때 조금 더 가져가신 목 이번에 저희 집 해주실 때 더 보태주실 수 있는 거죠? 정우랑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다행이네요. 결혼식은 다른 곳 볼 것 없이 딱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어디요? 하나호텔이요. 하나호텔이면 강남에 있는 네, 전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반 식장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아요. 결혼 한 번 하는데 최대한 화려하고 좋게 하고 싶거든요. 네. 정호도 알고 있는 건가요? 오빠가 우선 저보고 먼저 하고 싶은 대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누나분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둘이서 합의만 된 상황이면 뭐 어디서 하든 다 좋죠. 그리고 예물 말인데요.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해주시니까 이것도 누나분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요즘은 간단히 다이아몬드 세트만 받고 끝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다이아몬드 세트는 기본이고 순금 세트, 진주 세트, 유색 보석 세트랑 저희 커플링까지요. 조금 많기는 하네요. 원래 이 정도가 기본인데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줄이고 줄여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전 정석으로 다 하고 싶어요. 결혼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정우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갖고 계셨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로 다이아몬드 리세팅하는 건 어때요? 다이아몬드 상태가 나쁘지 않고 감정서도 다 있어요. 물려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죽은 사람 거 찝찝해서 어떻게 하고 다녀요? 네? 저 귀신 무서워해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새 걸로 해주세요. 그건 엄마가 차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고 싶다고 남기신 거였어요. 그렇게 찝찝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싫어요.
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서 싫어요. 은희 씨가 그렇게 싫다면 알겠어요. 요즘 명품백 달랑 하나만 안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가방 3개 정도에 지갑 하나 정도면 되겠네요. 요즘 명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가방 하나랑 지갑 하나 정도로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하고도 남으면 차라리 집 마련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구 중에는 외제차 받은 애도 있어요. 가방 3개면 완전 껌이죠. 아, 그렇군요. 우선 메모는 해둘게요. 다른 건 갑자기라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날 때마다 누나분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요. 최대한 은희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 준비하다 보면 조금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미리 이해 좀 부탁할게요. 누나분도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 전에 다 받아야지. 도장 찍고 나면 말만 해준다 뿐이지 개뿔 없는 거. 정우한테 은희 씨 섭섭하지 않게 잘 해주라고 말할게요. 걱정 말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요. 오빠. 은희야. 오늘 엄마랑 가서 송파에 그 아파트 계약금 걸고 왔어. 나랑 말도 없이? 오빠가 집 나보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리스트 뽑아서 알아보고 같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였지. 아휴, 그렇게 바로 계약금을 주고 오라는 말은 아니었어. 그리고 송파 쪽은 너무 생뚱맞잖아. 난 회사 가려면 2시간은 걸릴 텐데. 나도 서울 중심 쪽으로 오고 싶은데 엄마가 그쪽 동네를 떠나기 싫으시다잖아. 장모님?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뭐? 우리 엄마 혼자 있는데 그럼 같이 살아야지. 나 시집가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나랑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이야기하잖아. 은희야, 어느 쪽으로 신혼집 구하자고 구체적으로 의논도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문제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계약금 걸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어차피 신혼집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거 아니었어? 그래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이건 너무 생뚱맞잖아. 난 당연히 엄마랑 같이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우리 엄마 심심하고 외로워서 혼자 못 살아. 오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 진짜 웃긴다.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이라 그렇지. 그럼 넌 만약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같이 살자 그러면 살았겠어? 이미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랑은 다르지.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둘이 사는 신혼집인데 나 회사 출퇴근 거리나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엄마랑 이야기 다 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딨어. 그럼 엄마랑 너 둘이 사는 집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나한테 다 맞춰준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맞춰주는 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지. 이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둘이 중심에서 빠진 결정이잖아. 됐어.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은희야, 잘 생각해봐. 이게 맞는 건지. 됐어.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은희야. 안녕하세요. 저 은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누나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에 저희 딸이랑 연락하셨다면서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제가 조금 신경 쓰겠다고 연락했었어요. 저희 딸이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압구정 쪽에 아주 괜찮은 한복집이 있던데 제 한복은 거기 가서 맞췄으면 해서요. 아, 네.
그리고 원래 아빠 양복 한 벌 해주는 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애 아빠가 없다 보니까 양복할 일은 없고 그 돈 굳으니 제 가방도 하나 받았으면 해서요. 네? 은희 가방 해주시는 데서 제 것도 하나 비슷한 거에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은 저희 쪽에서 맞춰드린다 해도 안 계신 아버님 것까지 돈 굳었다고 가방을 해드리는 게 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내미 데려가시는데 그 정도면 뭐 거저인 셈이죠.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누나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뭐 고서방한테 말해도 되니까요. 우선 정우한테 말은 해보겠습니다. 집 얘기는 들으셨나요? 송파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쪽에 워낙 오래 살았어서 그 동네 떠나 다른 데 가는 건 좀 섭섭해서요. 송파면 정우 직장이랑 거리도 꽤 멀 텐데 어머님 가까이 두고 보시려고 그쪽으로 하자고 하신 건가요? 저도 들어가 같이 살 거라서요. 네? 그 얘긴 처음 듣는데요? 솔직히 고서방이 그 문제를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딸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외동딸이 결혼한다니 걱정도 되고 해서 그냥 같이 살까 해요. 가까이 사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애들 신혼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머님도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랑 은희 둘이 오래 같이 살아서 뭐 고서방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계약금은 저희 쪽에서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잔금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호도 완전히 동의한 건가요? 귀한 우리 딸 데려가면서 동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하는 결혼이고 둘이 하는 살림인데. 참, 제가 평생 가전제품은 삼성 것만 썼거든요. 거기 제품이 제가 손에 익어요. 그래서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이런 것들 전부 삼성 제품으로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최신 모델로 다 부탁해요. 혼수도 저희 쪽에서 다 준비하나요? 그쪽 부모님 사망보험금 넉넉하다면서요. 전 남편 없이 혼자고 은희도 일 시작한 지 이제 고작 2년 된 애가 모은 돈이 뭐 있겠어요. 사돈 쪽에서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보험금은 아마 집 구하는데 다 써서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돈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고서방이랑 누나분이랑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무튼 이 정도가 저희 쪽에서 원하는 준비예요.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은희 어렵게 가진 귀한 딸이에요. 저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는 애미 심정 아세요? 컵 하나도 지 손에 물 묻혀서 씻게 하고 싶지 않은 아이라고요. 최고로 대접해 주셔야죠. 정호도 예쁨 많이 받으면서 올곧게 큰 아이예요. 저도 정호가 은희 씨랑 결혼하는데 전부 다 좋은 걸로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네요. 좀 더 넉넉한 쪽에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 전부터 애들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지는 맙시다. 응? 저희가 재벌집도 아닌데 은희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원하시는 게 다 너무 좋은 것들이라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누나분이 말이 잘 안 통하시네. 제가 직접 고서방이랑 말해볼게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리가 되는 결혼은 맞는 것 같아요. 신혼집 문제도 그렇고. 부모처럼 다 해줄 것처럼 말하셨다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밟히는 게 너무 웃기네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휴, 딱딱해. 됐어요. 고서방한테 내가 직접 말할게요. 정미야, 정우 결혼 준비 잘 돼가?
아휴, 쉽지 않네.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원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세상에, 그쪽 친정엄마한테까지 연락 와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다 아파. 그 결혼할 여자가 역삼역이 있는 데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했지? 그렇다네. 이름이 배은이 맞지? 그런데 그건 왜? 내 친동생도 그쪽 동네에서 필라테스 학원 하잖아. 그런데 그 필라테스 강사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정우가 결혼하려는 그 배은이라는 여자애 소문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더라고. 뭐라고 소문이 났는데? 홀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두 모녀가 버는 건 없는데 허영이랑 사치가 엄청난가 봐. 뭐? 얼굴 예쁘장하고 몸매가 괜찮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잘 꼬였었는데 파혼도 3번이나 했었대. 뭐라고? 파혼을 3번 해?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도 아닌가 봐. 집은 꼭 어디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되고 결혼 준비하는데 허례허식 심하고 아주 돈 뜯어내려고 결혼하는 것 마냥 해서 남자애들이 거의 다 질려하고 파혼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야?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확실한 것 같아. 뭐 해달라는 거 엄청 많다며. 좀 많이 과하게 말하긴 하더라고. 그렇게 파혼을 많이 당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러나 보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혹여 시키더라도 네가 어느 정도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쩌지 우리 정우? 아마 지금도 정우랑 결혼하면 강사 때려치우고 당장 어디 사모님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처럼 말하고 다녀서 이미지 엄청 안 좋다나 봐. 저런, 큰일이네. 괜히 엄한 결혼시키지 말고 다시 잘 알아보고 시켜. 정우가 너한테 뭐 좀 귀한 동생이니. 어쨌든 말해줘서 고마워. 잘 알아보고 정우랑도 이야기 좀 해볼게. 그래, 마음 잘 다잡고. 배은이, 너 왜 파혼했던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것도 3번이나. 그걸 뭐하러 이야기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인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알려줬어야지. 오빠 웃긴다. 그거 말했으면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 파혼한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그 이유가 네가 결혼 요구사항이 너무 심하게 과해서 그랬다는 게 다 사실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냥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한 것뿐이야. 집 문제도 그렇고 우리 누나랑 결혼 준비 얘기할 때도 좀 심하다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파혼했으면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일 줄 몰랐다. 뭐? 말 다 했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결혼도 없는 일로 하자. 참나, 내가 뭐 눈이나 깜빡일 것 같아? 오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사람 깔렸어. 오빠야말로 어디 가서 나 같은 애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애 또 만날까봐 겁난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이네.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 맞춰주는 건 당연한 거지. 정작 고마워할 줄 모르고 뭐라는 거야? 됐어.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헤어져. 널 위해 내 모든 걸 맞춰줄 수는 있었지만 네 그 썩은 마인드까지 맞춰줄 수는 없겠다. 가라. 6개월 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은희예요. 웬일로? 저 정우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오빠가 연락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언니가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요? 내가 왜요? 그래도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이인데 제발요. 정우랑 헤어지고 만난 남자가 별로인가 봐요. 정우한테 들어보니
딴 남자 많다면서 그렇게 쿨하게 떠났다고 하던데? 그게 오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 그동안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 푸세요. 제가 오빠랑 결혼하면 다 잘할게요. 네? 서운한 거? 나는 은희 씨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그냥 은희 씨가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빠만 있으면 제 인생 바뀔 수 있어요. 제발요, 언니. 우리 정호를 이용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쪽 어머니한테 은희 씨가 소중한 딸이듯 정호도 저한테 아주 귀한 동생이에요. 제 동생 돈은 뭐 땅 파서 막 쓰면 되고 거기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 먹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이제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진짜요. 부모님 돌아가신 안쓰러운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하기보단 그 돈으로 본인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때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정말 다른데 어디 가서는 그러지 마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주고요. 엄마도 제가 설득 잘해서 오빠한테 잘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결혼 전에 이렇게나마 사실을 다 알고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정호도 전혀 마음 열 생각 없는 것 같고 나도 은희 씨나 은희 씨 어머님 전혀 반갑지 않아요. 부디 정신 차리고 현명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언니! 자칫 잘못하면 허영과 과욕으로 똘똘 뭉친 모녀 사이에서 남동생이 괴로운 삶을 살 뻔했었습니다. 남동생 역시 다음부터 지혜롭게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알고 보니 그 전 여자친구는 정우와 헤어진 후 만난 남자에게 돈도 갈취당하고 폭력까지 당하면서 정우가 그리워 다시 연락했던 거더라고요. 파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나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에 구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